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과 은에 저축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정보인 바젤3 그리고 베일인 제도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바젤3라는 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2010년 스위스에서 발표한 국제은행 자본 규제의 기준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1800페이지 분량의 은행 규제 법안입니다. 은행이 자본을 보유하고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기존 바젤2에서는 은행의 자본 비율 EIS가 8% 이상, 보통 자본 비율이 2%, 기본 자본 비율 4%로 바젤3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자기 자본 비율은 유지하고 보통 자본 비율, 기본 자본 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실물금에서 현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위험이 없고 이전에는 단순 상품으로 취급되었던 금이 바젤3 조약에서는 은행에서 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동일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일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금융위기나 은행 파산 시에 은행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안전장치로 이 시스템은 주로 은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은행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은행 파산 방식은 채권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채권자들을 보호해서 은행을 구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은행이 파산이 일어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베일인 제도라는 게 도입되었는데요. 베일인 제도는 은행 파산 시에 채권자들이 은행의 손실을 일부나 전부를 분담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일부나 전부를 조정, 취소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분담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파산 시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자들의 분산된 위험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일인 제도는 금융 안전성을 강화하고 은행 파산으로 인한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자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는 아직 도입이 미정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인 거죠. 2018년도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때부터 베일인 제도도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금자들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측의 입장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시행될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미리 일단은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젤3 금을 50년 만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져왔는데요. 과거 1971년 닉슨 쇼크로 금태환제가 폐지되며 브레턴 우주체제가 막을 내렸었죠. 브레턴 우주체제는 다른 국가의 통화를 달러의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켜 금과 교환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미국은 1964년도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고 유가에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져 달러를 발행하였는데요. 미국 재정 지출 증가와 경상수지 약화 등 달러 가치의 하락이 염려되자 이를 의심한 다른 국가들에게서 금으로 교환해 가겠다고 요구를 했고 결국 폐지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4년에 달러 기축에 대한 대안으로 페트로달러를 도입해 현재까지 지위를 지켜왔는데요. 1974년부터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사우디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오직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도록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를 지켜왔지만 최근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에 대한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량 또한 2017년도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실물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 가격 상승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공존되어 있고 은행들에게선 이러한 바젤3 도입으로 금을 화폐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이 과거의 금 태환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의 금 기반 CBDC, 브릭스란 이제 브릭스제부터 알아야겠는데 브릭스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위안화가 만약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당장은 시기상조이고 가능하더라도 먼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달러의 결제는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위안화는 현재 고작 2%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중국이 달러 패권을 빼앗아 자국의 통화가 아닌 다른 국가도 수용할 수 있는 금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브릭스 국가들이 금 매입을 단행하는 게 브릭스 통화로 실물 금 기반으로 한 CBDC를 만든다면 금의 가격은 이전보다 약 3배는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를 만든다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금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양인데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보유한 양이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고 이제 그 다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 내려오는데, 자, 중국하고 러시아 합쳐도 공식적인 양은 지금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의 보유량은 미국이 가장 많이 있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도 매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매입하는데 가격이 억눌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눌러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을 하는데 좋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금 매입한 구간인데, 본격적으로 매입을 단행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포착되었다는 건 이 잔기 컵앤핸들 패턴에서 굉장히 좋은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컵앤핸들 패턴의 바닥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포착되어야지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제 성립이 되었다라고도 보여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이 구간만 돌파해준다면 완벽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